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부터 호흡기 질환 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먼저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 질환의 일반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은 이미 해부학 강의에 미리 알려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상부기도와 하부기도로 나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상부기도는 후두 윗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후두부터 위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비강, 부비동, 인두와 후두를 포함하고요. 하부기도는 후두 부위 이후부터니까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우측폐는 삼중 하엽으로 크게 3개로 구분되고요. 좌측폐는 상엽과 하엽 2개로 구분돼요. 여러분 시험에 이런 내용이 잘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측폐 하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글자가 3개잖아요. 그래서 3개 옆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측폐 하면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글자 왼쪽 글자 2개죠. 그래서 2개, 그래서 2옆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폐를 둘러싸고 있는 2개의 늑막, 그 늑막 사이의 공간을 흉막강이라고 한다. 거기 안에 장액성 액체가 있어서 윤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후두 부위까지를 상부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상부기도 감염이라고 하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이야기한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윗부분을 통틀어서 상부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후두 이후로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나눠지면 1차 기관지, 더 뻗어나가면 2차 기관지, 더 뻗어나가면 3차 기관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종말세 기관지까지 나뉠 수 있긴 한데 여러분이 그런 디테일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말세 기관지까지 이어지게 되면 끝에 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하나하나가 다 폐포가 되는 건데, 이 폐포에서 주변에 이 폐 모세혈관들이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 폐 안에 있는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스 교환. 이렇게 해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폐를 둘러싸는 2개의 막이 있는데 폐를 바로 둘러싸고 있는 애를, 이 폐가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를 싸고 있다 그래서 장측 늑막이라고 합니다. 장측 늑막.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의 막이 더 있어요. 이 녀석을 벽측 늑막이라고 합니다. 흉벽에 있다 그래서 벽측 늑막. 그러면 이 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채워보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채워보면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늑막강 혹은 흉막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 안에 뭐가 있다? 장액석 액체가 있어서 윤활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흡기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기 중 산소를 흡입하고 신체에서 대사작용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가스 교환 후 체외로 배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호흡기계의 기능이죠. 그러기 위해서 비강에 많은 혈관 조직과 점액이 덮여 있어 비강을 지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코털이나 이런 걸로 불순물을 여과하게 되는데, 이 비강을 거치지 않게 되면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기관절개 하신 분을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을 여기 피부 표면에 구멍을 내서 숨을 쉴 수 있게 수술한 경우를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비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되지 않겠잖아요. 그러면 이 이하 점막이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공기를 넣게 되면 가습된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점막이 건조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관과 기관지는 내벽에 점막과 섬모가 있어서 이물질을 인두로 밀어내고 기침 반사를 통해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관과 기관지 내벽에는 섬모가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털들이 이물질들을 계속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런 이물질들을 기침 반사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배출하게 되는 기능도 호흡기계에는 있습니다. 이어서 성인은 대략 3억 개의 폐포가 있어서 산소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주변 혈관으로부터 확산을 통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짐. 이 확산이라는 기전에 의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확산이란 단어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늑막강 내에 있는 장액성 액체는 흡기와 호흡기 시 폐와 흉부의 마찰을 방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활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흡은 연수와 혈액의 이산화탄소, 산소, pH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 호흡은 연수뿐만이 아니라 뇌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뇌교가 호흡에 관여한다고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호흡 중추, 연수만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연수 외에도 화학수용체로 대동맥, 그리고 경동맥, 소체가 있어요. 소체. 여기서 이러한 산소, 이산화탄소, pH 농도 변화를 캐치해서 호흡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호흡은 횡격막과 늑간근의 주호흡근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흡기와 호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주호흡근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횡격막과 늑간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늑간근은 크게 외늑간근 그리고 내늑간근으로 나뉘어요. 이것도 구분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시험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외늑간근은 흉곽을 확장시키고요. 내늑간근은 흉곽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면 외늑간근은 흡기를 담당하겠고 내늑간근은 호기를 담당하게 되겠죠.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호흡기계 질환의 일반적 증상과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호흡곤란이에요. 호흡곤란은 숨쉬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이야기하겠죠.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늑막염, 폐렴 등과 같은 병리적 변화와 외상 혹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러한 호흡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위가 좋으냐? 좌위나 반자위가 좋아요. 왜? 폐를 팽창시키기 편한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호흡이 뭔가 안 좋은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좌위, 반자위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고요. 환자의 산소 포화도 저하시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산소 공급 기구를 통해서 산소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비강 캐뉼라, 안면 마스크, 벤츄리 마스크 등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기본 간호학 가서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이전에도 이런 산소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기본 간호학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약물요법이나 분무요법을 통해서도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고, 기관지 분비물을 액화해서 배출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데, 분무요법의 경우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기침이에요. 기침은 먼지나 연기 등의 이물질이 호흡기도 내 점막을 자극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침의 양상을 잘 관찰하고, 혹시 객담이 있다면 객담의 냄새라든지 양과 색상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객담의 색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질환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객담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상적으로 기관과 기관지에서 하루 80에서 100ml 정도 생산하지만 염증 등과 같은 자극이 가해지면 객담량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모에 의해서 객담을 계속 위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출하게 되는 객담의 양도 같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선모 운동으로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가슴요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요법 받으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여기 가습이 되면서 뽀글뽀글 올라간 다음에 산소가 환자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뽀글뽀글 물을 거쳐서 공급되는 것을요. 객담의 양상에 따라 원인을 좀 특정해 볼 수 있는데, 많은 노란색 화농성 객담의 경우에는 세균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녹슨 쇠빛의 객담은 특히나 폐렴구균의 가능성이 높고, 묽은 점액성 객담은 바이러스의 감염일 경우가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만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혈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면, 기도에서 혈액을 배출하는 상태를 객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쏟는다, 이런 경우가 객혈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서 빨리 피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말고 출혈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객혈 시 침범받지 않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병변 부위를 아래로 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상반신을 높인 채
측위로, 병변 부위가 아래로 가는 측위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무조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하고 큰 기침을 하게 되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금하고 혈관 수축을 좀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흉부에 아이스백 정도는 대줄 수 있다.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 증상은 흉통인데, 흉통은 가슴이 아픈 증상이죠. 가슴이 아픈 증상은 크게 호흡기계 감염일 때도 나타나고 소화기계 문제일 때도 나타나고 심맥과계 문제일 때도 나타나요.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엔 나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호흡기계 감염에서는 폐렴이나 혹은 늑막염 이럴 때도 흉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화기계 문제에서는 위식도 역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심맥관계에서는 협심증이나 혹은 심근경색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엔 이 증상을 나눠서 특정하는 문제는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 증상은 천명음이에요. 천명음이 뭐냐? 기관지 협착, 점액의 증가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진 경우, 발생하는 이유는 기도가 좁아진 경우예요. 이 좁아진 경우에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천명음이 뭔지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종종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쌕쌕거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어떤 질환일 때 천명음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특정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청색증을 보면, 청색증은 다 아시잖아요. 피부가 파랗게 보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산소가 결핍된 헤모글로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산소 부족이에요. 이유는. 그래서 입술과 혀 그리고 손발톱이 푸르게 변하는 증상, 이것을 청색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끔은 해수욕장에서도 수영을 오래 하고 나온 아이들 보면 입술이 파랗잖아요. 너무 차가운 물속에 오래 있어서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혈액 공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위에 산소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청색증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타나나 살펴보면 폐질환이나 신부전 그리고 혈액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운 곳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색증이 뭔지, 왜 나타나는지, 주원인은 산소 부족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이 외에도 나중에 고상지도 여러분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곤봉 모양의 손가락, 그래서 곤봉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티처럼 위가 이렇게 굵게 변하는 걸 고상지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저산소증이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런 부분은 추후 호흡기 질환과 같이 병행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